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에 만나는 황장수의 톡톡톡 영화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영화는 더 컴퍼니맨, 즉 회사원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회사에 목숨 걸은 사람, 오히려 이런 뜻으로 풀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한참 잘 나갈 때 보면 회사가 자기를 평생 먹여 살릴 듯이 회사의 오너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거지없이 드러냅니다. 자,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속으로는 이 어리석은 친구야, 네가 다니는 회사에서 너는 소모품일 뿐이다. 언젠가 회사가 어려워지면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이렇게 속으로 느꼈지만 말하진 않았습니다. 한때는 회사에서 책을 사면 책값을 주고 골프를 치면 골프 값도 준다. 골프 배우라고 돈도 준다. 회사가 마치 천국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직원이 있는 사원 아파트에 한번 가봤습니다. 깝깝해서 바깥에 평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회사에 보고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냥 방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 이러는 모습을 보고 그 친구가 회사에 다니는지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파시스트 사회에 사는 건지 좀 구분이 가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는 회사에서 IMF 이후에 구조조정이 될 때 가장 먼저 쫓겨나는 대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공부도 잘해서 그 회사가 자기의 자부심이었는데 아마 가족이거나 주변에 그렇게 된 자신의 처지를 말을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나중에는 분노에 차서 자신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비리와 모순, 문제에 대해서 책을 2권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봉고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회사 앞에서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조그마한 회사에 가서 아마 일을 하고 있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요. 그 친구는 그래도 좀 일찌감치 쓴맛을 봤습니다만은 조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회사라는 조직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여러분이 느끼는 언젠가는 부딪히게 될 고통이 적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97년에 한국에서는 IMF가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쫓겨났고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한국의 상류층, 중산층이라고 자부하면서 주변에 거들먹거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서민으로 전락을 했고 통닭집이나 해보겠다 어쩌다 하다가 망하면서 빈민이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목을 메고 자살한 사람도 많습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는 미국 사람들에게는 한국의 IMF하고 같았습니다. 월가에서 투자은행에 다닌다, 좋은 회사에 다닌다 하면서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대충 보면 좋은 대학, 아이비리그 대학이거나 좋은 주립대학에 MBA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경영학 석사죠. MBA를 해가지고 회사에 들어가서 탄탄대로를 달리면서 연봉 몇 억씩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고 아마 자신의 장래가 평생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벤 어플렉도 그랬습니다. 벤 어플렉은 밥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30대 중반의 MBA 출신의 이 마케팅 하는 부장급 직원입니다. 능력도 있고 항상 자기는 잘 나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명이 나오는데요. 크리스 쿠퍼가 연기한 필이라는 사람입니다. 50대 후반에 이 회사의 시니어 매니저입니다. 한국어로 하자면 한 이 상무급, 전무급쯤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자기 부인도 아주 상류층으로서 행세하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다닙니다. 미국의 좋은 대학에 다니고 상류층으로 좋은 집에 살려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삶이 항상 그렇게 될 줄 알고 판을 많이 벌려놨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좋은 집에
바비는 30대인데 스포츠카와 또 다른 카에서 좋은 차가 2대나 있습니다. 그것도 다 할부죠. 그 다음에 온갖 걸 월부로 다 사놨습니다. 필은 이미 마누라의 사치 성향이나 자녀들의 이 소비 성향이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토미리 존스가 나오는데요. 바비와 필의 상급자인데 필과는 거의 같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크게 출세해서 GTX라는 거대한 이 중공업 회사의 조선 부분을 책임지고 있고 회사의 파트너이자 수석 부회장입니다. 파트너라는 것은 자기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주식값으로 하루에 50만 달러, 한 6억도 벌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벤 어플렉, 바비가 제일 먼저 잘립니다. 그리고 바비의 상사 필도 잘립니다. 부회장 진은 자기하고의 입사 동기인 필이 잘린 걸 위로하는데 그 순간에 진 자기도 잘렸습니다. 제임스라고 부르는 회장은 자신의 동료를 잘라내고 수지가 안 맞는 조선업은 싹 정리해버리면서 회사가 구조조정에 성공해서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걸 즐기고 지인한테 말합니다. 니도 회사 주식 많이 가졌지 않냐. 자, 잘라내니까 니 회사 주식도 가격도 올라갔지 않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에게는요, 주주를 향한 평가와 또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외에 사람은 거의 소모품이자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가족 부양의 책임이라든지 그 사람의 직장이 그 사람에게는 우주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수치상으로 회사가 나빠졌으니까 수지를 못 낳는 부분은 다 잘라내버리겠다. 자, 미국이 중공업이 잘 안됩니다. 미국의 조선업 거의 다 가버렸습니다. 한때 미국이 2차 대전 때부터 해서 배를 얼마나 만들어 쟀겠습니까? 미국의 조선회사 변변찮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의료 바이오 쪽으로 방향을 틀으려고 합니다. 회장은요. 자, 하루아침에 영화 시작하고 3분 만에 직장에서 잘린 배는요,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골치 아픈 일들이 산적을 하고 있습니다. 월부로 찬 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애 학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각종 내야 될 이 분납금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영화에 보면 차부터 팝니다. 그 다음에 집 팝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애 게임기까지 팝니다. 먹는 거 줄입니다. 마누라 직장에 나갑니다. 그래도 이 영화에 나오는 마누라 부인은 좋은 사람입니다. 끝까지 위로를 해요. 나중에 아들이, 애가 둘인데 바비를 위로합니다.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요. 자, 필은 거대하게 소비 성향이 늘어나 있습니다. 가족들이요. 회사의 중력이고 잘 나갔으니까요. 근데 잘리고 나니까 돈도 없습니다. 집에 가서 잘렸다고 말을 하는 게 괴로워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전부 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쓰는 규모가 바비보다 필이 훨씬 더 높아져 있죠. 그래서 이 둘이 어디서 만나느냐. 이 직업안내센터에서 만납니다. 처음에 둘은 금방 다른 직장에 갈 수 있을 걸로 봤습니다. 바비는 내가 MBA 가지고 있고 GTX라는 회사에서 잘 나가는, 한마디로 판촉 사원이었는데 간부가 내가 뭐 어디 못 찾겠냐. 근데 아닙니다. 가보니까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나마 회사 고위급이 잘린 사람은 방이라도 따로 하나 씁니다. 회사가 돈을 내줘서. 나머지는 그냥 복도에 쭈그리고 앉아있거나 컴퓨터 하나 차지하려고 서로 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내봅니다. 나이 많은 필을 원하는 회사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바비도 계속 미끄러집니다. 며칠이면 끝날 것 같은 구직이요, 끝도 없이 늘어집니다. 이때 바비의 손이 처남이 있습니다. 유명한 케빈 코스터너입니다. 60대에 노가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집을 지어주는요. 니 그래 놀지 말고 너 마누라도 고생하고 집도 어려운데 내 밑에 와서 노가다 좀 해라. 뭐 영화에서 몫을 하는데 노가다죠. 처음에 안 합니다. 근데 나중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이제 하러 갑니다. 일하는 게 서툴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만나는 동료 노가다들은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따뜻합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나중에 이 일당을 받을 때 보니까 그래도 손이 처남이 돈을 좀 많이 넣어줬습니다. 고생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베너 플리건, 바비는 그나마 노가다 일을 통해서 자기 어쨌든 일당을 벌이기는 시작합니다. 그런데 필은 직장에 구직에 실패하고 마침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목을 메고 자살해버리죠. 자, 아직도 엄청난 돈을 회사에서 잘리기는 했지만 가지고 있는 부회장 지인은 이 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맥을 탐을 내서 고문으로 오라고 했지만 이 사람 지인은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망해가는 조선소를 하나 사서요. 한국 같으면 대우조선 같은 거겠죠. 자기 가진 돈 다 털고 빚까지 내어서 회사에서 잘린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 어느 날 지인이 바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오라고 일하러.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망해가는 조선소에서 흩어진 잘린 직원들이 와서 다시 일을 하는 훈훈한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 영화의 결말을 놓고요. 참 좀 한국에 뺐다 가신 분들은 왜 그렇게 비현실적인 훈훈한 결말을 내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화가 그래서 틀려먹었다고 했습니다. 이 영화가 만약에 끝이 결말이 훈훈하지 않았으면 네이버 평점이 한 9점대가 됐을 건데요. 결말이 훈훈하다 해서 좀 저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영화 굉장히 잘 만든 영화고요. 순식간에 액션 장면 하나 없지만은 시간이 가버립니다. 실직을 당하는 고통이 너무 생생하고요. 한마디로 직업 소개서에서 줄지에 있는 장면, 그리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굽히는 장면, 가족과의 갈등이 생기는 장면, 게임기까지 파는 장면, 목수일을 하러 가는데 구차함 느끼는 장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생하고 리얼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상당히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이야, 이 세상 참 직장생활 험악하구나. 제가 사회운동하고 학생운동하고 뭐 이런다고 참 직장생활에 뜻을 안 두기를 잘 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 성격에 직장 갔으면 아마 쫓긴 하는데 저는 3초도 안 걸렸을 거라 스스로 위안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언젠가 한번 인에어라는 이 영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지 클루니 나오는 영화인데요. 이 2008년 금융위기 때 해고 전문가, 회사들이 직접 직원들한테 해고를 통보하고 자르고 하는 과정이 어려우니까 해고 전문가를 고용해서 해고를 통보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언젠간 자기도 잘릴 뻔한 위기에 놓입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런 금융위기 과정에서의 해고와 상처, 가족의 붕괴, 그 다음에 추락 등을 다룬 영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 영화에서 이런 걸 다루는 영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자신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자본주의, 회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인간 유형, 그걸 컴퍼니맨이라고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겠습니까? 회사형 인간이라고 컴퍼니맨이라는 뜻을 했겠죠. 자, 이 영화의 초반에 금융위기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벌어지는 상황을 간단히 보여주는데요. 자본의 논리는 냉혹합니다.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명분하에 수익이 되지 않는 부분은 다 잘라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요. 미국 같으면 한국의 대우조선처럼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자고 물고 늘어지면서 망하는 회사가 빚을 내서 탱자탱자 먹고 사는 절대 없습니다. 주주들이 나섰어요. 회사 문 닫자 내지 절반 잘라라 하고 바로 통보하고 끝납니다. 합리적인 부분도 나름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 고통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왜 금융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정치의식이 바뀐 줄 아십니까? 그 전에 생각하던 내 삶은 평온할 것이고 일정한 레벨 위에만 올랐으면 여기 다 바비, 필, 진 다 상류 중산층 내지 한마디로 상류층들입니다. 바비는 연봉을 1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계약 몇 건만 더 성사시키면 수억 원의 연봉을 받을 위치에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에 그 정도 돈을 받는다면요. 엄청 성공한 거죠. 미국에서. 필은 뭐 내 삶은 이제는 상류층에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집이나 모든 부분이 빚과 번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잘리니까 정말 내 삶은 뭣도 아니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지는 그나마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부회장으로서 잘려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가 동료나 자식처럼 생각했던 동지들이 전부 추풍낙엽이 되어서 죽어가거나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인간적인 자각을 합니다. 회장은 냉혹합니다. 지하고 같이 회사를 일구는 사람한테 아마 당신이 회장이라 내가 부회장할게 이랬을 건데 어느 날 니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는 냉혹합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한마디로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잘못된 자본주의 하에서의 자유시장 경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효율이 극대화되고 가장 잘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한 체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 효율 속에는 이런 식으로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면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냉혹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버리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잘 돌아가는 효율을 지향합니까? 최고 탑 회장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자, 직장 생활에서 하루하루를 수모를 견디면서 그래도 40대 후반까지는 해야지, 부장은 달고 나가야지, 상무는 달고 나가야지, 그 희망 하나로 버틸 겁니다. 그런데 경제가 지금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지금도 알게 모르게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이 곳곳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알게 모르게 지금 몇천 명이 다 쫓겨나고 있다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가 회사에 있을 때 바라보던 세상과 내가 회사에 쫓겨났을 때 바라보던 세상은 아주 다를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정치 평론을 하면요, 경제에서 좀 개혁해야 된다, 정의로운 경제를 가야 된다 하면 저한테 빼딱하게 상습적으로 나와서 뒷담화를 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이 추락할 때 당신은 오늘날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요, 효율과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극소수만을 위한 것이고요, 다수의 사람은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평온이라는 것도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몸 누일 집이 있고 먹을 식량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최소한 내가 해외 여행도 골프도 치고 좋은 차도 가져야 평온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불행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요, 좋은 집, 좋은 차, 남이 봤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하루아침에 자살을 해야 되거나 이 구직센터에 줄을 서야 됩니다. 제가 참 제 애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요, 아직 구직센터에 줄을 안 서봤고 해직의 슬픔을, 물론 저는 뭐 그것과 유사한 나름대로 개인의 고민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당해보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인간적인 자존심을 아직은 유지하고 산다는데 만족을 합니다. 자, 냉혹한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또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그런 위기가 닥칠 겁니다. 또 수많은 사람이 길거리로 내몰려 갈 겁니다. 이미 조선이나 해운 등 5개 주요 산업에서는 구조조정이 필수라고 이야기하고 좀비 기업이 한국에 수만 개가 된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올 시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 영화를 보시면서 현실을 좀 느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결국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서로를 갖다가 보듬어 안는 이해와 포용이 버틸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상이 어려워지면요, 정치가, 국가가 어려운 사람을 보듬어 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자신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우조선을 바라보면서 개개인의 노동자들의 가정이나 그 삶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보면 국가의 빚을 가지고 한 성과급으로 나누어 먹고, 또 적자가 났다니까 경력금으로 나누어 먹습니다. 성과라고 하는 것도 분식 회계를 통한 사기였습니다.
적자가 난 걸 흑자로 사기를 친 겁니다. 차장 하나가 180억에서 210억을 해먹은 걸로 나왔고 전부 차장의 잘못이랍니다. 사장은 25억 해먹었다고 나오고 두 번째 사장은 분식회계했다고 조사받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도대체 선량한 사람은 누구인 겁니까? 참, 이 한국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요, 미국의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이 순결하고 결백한 그런 회사원들과 한국의 이 구조조정에서 직장을 잃는 사람들의 위치를 같이 동정할 수 있을 것인가? 저 스스로도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계절에 잘 버텨나갈 수 있는 희망을 찾아야 되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 희망을 동화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찾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